가장 중요한 거 예, 이제 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침대 업종학의 전역한 보험을 코로나19와 비교하여라는 주제로 목표를 맡은 선도의 김서빈입니다. 먼저, 목표와 학습 목표인데요. 학습 목표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첫째, 청대 원병학의 개념과 형성 및 대응 원리를 이해한다. 둘째, 청대 원병학의 전염병 대응 방법을 코로나19에 대응과 비교할 수 있다. 셋째, 전통 예방의학 상장을 바탕으로 어느 날 개인과 사회의 건강관리 방안을 조율할 수 있다입니다. 서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청대 사회는 인구가 증가해서 인구 밀집도가 높아졌고 또 도시화도 같이 함께 진행되면서 웅병이라는 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시 중국에는 따뜻하고 습한 기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의 영향으로 문사가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병이라는 전염병이 유행을 했지만 기존에 있던 치료 방법은 사용론에 있던 한사를 중점에 둔 이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치료를 온병에 적용을 하면 효과가 없거나 또는 심한 경우 부작용이 속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질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온병학이라는 새로운 의학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성대 온병학의 대응 원리와 코로나19의 대응을 비교하고 미래 전염병 예방에 어떻게 어떤 시사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대 온병학의 핵심 이론과 대응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병리 진단 체계와 치료 원칙입니다. 열성 전염병을 위, 기, 영, 혈의 네 단계로 구분을 했고 병리의 깊이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병이가 위, 기, 영, 혈 순으로 깊어지는데 이 깊어지는 그 무게에 따라서 처음에는 폐표, 그리고 청열, 성형, 양혈 해독, 진경의 순서로 치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전염병 대응 체계로 먼저 예방학적인 관점에서 기후와 세결의 변화를 관찰을 하고 또 자신의 몸에 전기를 부양을 해서 사기가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침입한 경우 병의 초기에 이 병을 진단을 하고 빠르게 치료를 해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맥과 혀의 상태를 관찰하는 설계, 그리고 피부에 드러나는 반점 같은 것을 보는 발반, 그리고 몸에 열이 어느 정도로 나는지, 그리고 열의 오르내를 측정하는 심열의 양상으로 이제 병의 이동을 추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의 특성과 현대적 대응 체계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태양의 코로나 형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잠복기의 증상이 없고 강한 전파력 그리고 높은 변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비말, 에어로졸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증상은 다 알고 있듯이 기침, 인후통, 고열, 두통, 근육통 같은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는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했고요. 빠른 전파력 그리고 높은 변이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팬데믹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을 감시하고 진단하는 체계를 강화하는데요. PCR 검사를 확인하고 모두의 진료소를 운영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초기에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또는 병원에 이제 수용 가능한 병상 정보를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방역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게 단계별로 5인 이상 나거나 식당이나 상가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고 또 요양원이나 병원과 같은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곳곳에 손 위생을 위한 알코올 제 것을 배치를 하거나 환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청도 운병학의 특징과 코로나19의 전염병 대응 방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비교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응의 기초를 위해서 병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청도 운병학은 온병의 발생을 열과 도끼의 침입에 대해 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병의 원인을 바이러스라고 명확히 하였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가는 경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청대원병학은 원병의 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진행되는지 그 변증을 일단 전염병을 열병 질환으로 정의한 뒤에 또 위기 연결 단계로 병의 깊이를 구분하여 병이 전변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중심으로 병의 전변을 관찰하였고 특별히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무증상과 경증 그리고 중증 그리고 폐렴에 의한 폐손상 그리고 몸의 전신적인 시스테믹한 면역 과잉 반응 등 이렇게 증상의 심각도에 의해서 단계별로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청대 온병학의 경우 이런 온병의 치료를 청결 해독하는 한약재의 사용이나 체내 도기 제거를 중심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한약과 사기 제거를 통하여서 몸에 전기를 길러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 한 반면에 코로나19는 백신이나 바이러스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몸의 몸에 침입한 병원체를 직접 제거하는 방식을 치료법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예방 방식을 비교해 보자면 척대 원병학은 생활관리, 환기, 청결 등 개인의 위생 영역을 강조하였고 또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쓰는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 뭔가 제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기보다는 타가 접촉하지 않는 그런 개인적 영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발적 현대화된 제 중심의 방역과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코로나19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적 영역의 위생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국가 정보 주도의 강력한 방역 체계로 예방과 방역 그리고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 코로나19와 청대 온병학 모두 일단은 예방이 우선이다. 그리고 병이 초기에 진행되기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잡아야 한다라는 접근 방식은 비슷하고 또 동일했습니다. 특별히 예방의 영역에서 보자면 전통 온병학은 개인의 생활, 위생, 환경 관리 중심이었다면 코로나19는 선진화된 과학기술 기반으로 저희 코로나19를 생각해보면 그런 역학조사 같은 그런 기술적인 면들을 통해서 방역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두 방식의 결합이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감염병 대응에 면역력 강화, 위생 등 개인의 영역과 또 사회적 협력, 공동체적 대응이라는 면에서 결합을 통하여서 더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결론으로 가시죠. 네. 결론.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아, 네. 결론. 네. 그래서 저희 조가 고찰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성대 온병학과 그리고 과거 전통 이론, 한의학적 전통 이론이 전염병 대응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고찰했었고, 그러한 점과 앞서 발표를 정리해서 결론 지어보자면, 먼저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성대 온병학과 코로나19에서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온병학은 위기역량의 단계적 분석과 또 예방 조기 대응, 경과 관찰, 하나의 체계로 제시하여 감염병 대응이 핵심 감염병 대응이 초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코로나19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대응의 필요성인데요. 온병학도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가 그런 예방과 대응에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코로나19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에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온병학과 그러니까 청대 온병학과 코로나19를 연결 지은 것과 같이 전통과 현대 의학을 융합하여서 앞으로 나타날 그런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좀 서로 보완적인 시각을 두고 더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유의미한 통찰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으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김영남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네, 상대 온병학과 코로나19 비교해서 공통점, 예, 그러니까 차이점도 이제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음 슬라이드 정해주시고, 저 전통 온병학은 이제 생활 환경 관리 중심이고, 코로나19는 과학기술 기반 방역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인간들이 어떤 그러니까 조치가 된 거 아닙니까? 뭐,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또 전통 옷배워시기에도 좀 거리두기가 생겨서 그런 딱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거리두기가 일어났다던가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실제로 행해졌는지. 저희가 생각하는 딱 거리두기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가 잘 발표해 줬는데 몇 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야 된다. 몇 시 이후에 이 음식점을 사용할 수 없다.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도화된 거리두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온병학에서 강조한 것은 개인의 영역이라서 현대처럼 마스크 착용은 아니지만 좀 더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한다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지와 더불어서 또 그 환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정도의 거리두기 이런 게 행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여보세요. 예. 자, 이 거리두기는 옛날에도 다 있었죠. 병이 든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갖다 격리시키는 이런 것은 예전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현대처럼 역학조사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혹시 병이 들었어. 두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 괜히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콜록콜록 기침 많이 해봐요. 같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옛날에도 이런 병이 있었다. 또 역병이 돌았다면 그 역병 환자들을 한 곳으로 다 격리시키는 건 그런 거 다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그런 것이 좀 더 발전을 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같이 있더라도 서로 간에 이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도록 서로 마스크 쓰고 손 위생 잘하면은 같이 있어도 좀 괜찮다. 옛날에는 무조건 같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즘은 그냥 같이 있으면서 서로 지킬 것 지키자 하는 쪽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게 무식하게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현대 치료법에서는요, 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 때는 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에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치료약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치료 어떻게 했냐면 대증 치료였어요. 연락, 해열제, 머리 아파, 진통제, 그다음 뭐 폐에 염증 생겼어, 이 소염제 뭐 이런 식으로 치료가 한 바이러스들도 있었지만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했으면 양방적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수 있고요. 그다음 상대원병의 열과 도끼 침해에서 보통 위기영혈이라는 단계로 표현했잖아요. 꼭 위기영혈만 있었을까요? 삼시변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기영향 및 삼시변증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줘서 그 상한눈에서의 어떤 사기가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간다 했었죠? 상한눈은 태양경 쪽으로 시작해서 가장 먼저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던 것이 이제 원병에 와서는 외부지만은 외부 중에서도 상투, 중투, 하투로 나와서 상중하로 가거나 위기형에서 표부터 리까지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상한눈보다 좀더 직관적이랄까?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상한론의 경험이 상한론에서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막연하게 했던 육경이란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초, 중초, 하초 또는 위기, 영열이라는 이런 단계적인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혔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은 좀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 같은 경우 말을 잘해줬고요. 형식을 잘 써줬죠.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에 닿은 것 같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주고 좀 더 쓴 다음에 밑에다가 전체적인 결론의 결론. 아, 이상은 이렇게 통하여 앞으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구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의 결론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써주면은 조금 더 편안하고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예, 뭐 큰 무리 없이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있었지만은 잘 해준 것 같아요. 예, 수고를 했어요. 네. 자, 다음 조가 강제학을 쓴 조죠. 예. 누가랑 같이 나와서 이 슬라이드 좀 옮겨주세요. 자, 같은 이제 누가는 나와서 슬라이드 좀 옮겨주시죠. 뭐야? 자, 마이크 쓰시고. 자, 네. 어, 예. 네, 저희는 한의학 부흥의 열쇠, 화상의학의 활용에 대해서 발표할 1조입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 학습 공부 같은 경우에는 화상의학의 의학사적 이해가 당연히 적재되고요. 그리고 화상의학의 이론적 특징과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현대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서 화상의학을 기반으로 한의학의 세련된 발전 방향과 세계화의 가능성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병증 중심 그리고 보편적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데 질병의 그런 개인별 차이를 반영하는 치료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의학의 한의학을 활용하여 개인의 지지를 중심으로 치료에 대해서 여기에 걱정도 가지고 화장에 대해 의학적 이해에 대해서 어, 후기에 이제 기존은 세번 의학의 화장의 모델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재마 선생에 의해 창시된 화학은 원래 진상 중심에서 이를 이용합니다.
즉 사람의 부담이라고 있겠는데요. 기존 검증이라면 이제 일단 증상을 하고 이병 없이 그성이 달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큰 약을 쓰는 식으로 기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의학은 이제 체질 중심 같은 병이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른 약을 쓸 수 있다는 게 그 결정인데요. 흔히 한의학 하면은 대증 치료보다 이제 사람의 체질을 보다 인간의 인식이 있는데 이 인식에 많은 기여를 이게 사상의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상의학의 사람 체질의 구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데 태양의 필름인 소양의 소음이 이렇게 있고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는 반대편에서 소양이는 기대신 소음이는 신대리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체질을 분석하는 가장 큰 이론적인 판단은 심신 이론론이라고 이제 뒤에 목과 풍경을 엮어주는 그런 큰 이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 사상의학의 장점과 약점, 외부 외부 효과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데요. 먼저 S 민감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사상 가장 큰 힘이 개인 맞춤형 솔루션 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MBTI 수준의 그런 대중적 친밀도 그리고 MBTI가 성공했던 그런 블루프린트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유사한 구조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요.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진단의 주관성 및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겠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상해사에 따라서 체질을 다르게 진단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 확보 그리고 체질이 여러 체질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약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체질이 없을 때 A가 있고 그리고 여러 기술과의 요즘 쓰고 있는 A 맞춤 웰니스 안티 모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질을 그리고 체질별로 이제 탄약이나 이거를
보다는 좀 시기에서 불교하고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체질은 성격보다는 이제 인성적 반응이나 이제 특이 반응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지의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심시이론 기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치료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현대 중비의학과 같은 그런 정합성 때문에 그런 정합성법에 이제 대중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 요소, 신체적 요소를 엮은 그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쓰고 있는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입장으로 단순 진료를 넘어 이제 그 사람에 맞춘 그런 협화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상업적 활용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프로젝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는데요. 일단은 중심 타겟 고객층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주 노년층 중심인데 그 모바일 앱 서비스에는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리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소음인 하는 등의 그런 용어는 좀 올드하다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API라든가 웹 상담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있겠습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AI 사용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활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AI 가장 큰 문제는 이제 AI의 분석이 좀 상식적인 정리에 그쳐서 세상의학의 현실적 경쟁력과 한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AI는 좀 강력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무난하게 그냥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강력한 정보를 얻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를 어떻게 정보를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I가 그냥 부족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쉬운 개념으로 대체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런 나열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그걸 해서 현실적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사는 적중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넘기세요. 내용을 조합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언론 해설을 했습니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들 마시죠. 질문. 발표를 너무 못해서 질문할 게 없어요. 예.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저도 끝에. 그래서 그 체질별로 건강식품들 추천을 좀 다르게 해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일반적으로 많이 챙겨 먹는 건기식이 뭐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체질별로 다르게 추천을 해줄 수 있으신지 예시를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이제 예를 들어 그 흑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혈중 지질 농도 보선제라든가 뭐 그런 거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고요. 단순하게는
뭐 그런 장부대소라는 그런 생애적 특징에 따라서 좀 필요한 영양소를 그 카테고라이징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비율적으로 그 영양소에 따라서 좀 집중도를 지체별로 다르게 해서 그런 식으로 추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서는, 예, 그러니까 사상의학을 가지고 이제 한의원 운영하는데 사상의학을 도입하면은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사상의학과 실제 운영하는 현재 한의원 운영하는 데서 한의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 뭐야 추나 그다음 자동차 보험 지금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 두 가지가 한의원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한의학이야? 추나 이거 한약 아니야 원래. 원래 지금 추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한의학에서 말했던 추나하고는 약간 다르죠. 한약에서 하는 추나는 거의 안마랑 비슷해요. 누르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어떤 해당되는 부위를 갖다가 좀 뭐 통증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이런 방법이었는데 추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전골요법이죠. 뼈를 갖다 맞춰주고 근육을 맞춰주고 하는 이런 쪽이었는데 그 내용도 이제 한의사들이 한의학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이걸 추나라고 한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 뼈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나도 모르게 기울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딱 이렇게 좀 쓰니까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추나 치료를 많이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 전통적인 한의학과는 좀 많이 다른 이런 부분을 변형해 갔는데 그렇게 변형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이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들로 한의원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런 한방 치료 방법들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해서 많은 환자들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쪽으로 가야 좀 더 한의학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또 그 치료 방법이 효과가 좋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계속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좀 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마지막에 비판적 검증하고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록이죠, 부록. 이거는 그냥 발표문에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걸 넣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여기다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발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요.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게 할 때도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 부록으로 좀 더 넣어주거나 또는 과제 수행 계획서 같은 거 같이 부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담당 교수님이 이걸 보고서는 이 친구들은 이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구나 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그 내용들을 다 뽑아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내용은 물론 보면은 좀 아쉬운 것도 많이 있어요. 내용적인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은 배워가는 과정 중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죠. 교수님들도 그래요. 지금 나한테 지금 뭐 종양학을 전공하는 임상 종양 하시는 교수님 강의하는 거 내가 내 걸 강의한 수업을 발표한다면은 그분이 볼 때 내 강의가 마음이 안 차죠. 또 그분들이 강의하는 걸 내가 봤을 때는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고 있어. 서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발표를 계속 하고 하면서 자기 어떤 전문 분야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전문 분야를 또 더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좀 틀린 부분도 좀
이 또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판적 검증에 해당되는 부분들, 인공지능이 준 거지만 그 인공지능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수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면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록이라 표현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발표팀 발표하도록 할게요. 요건가요? 예. 자, 발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5조는 사업 사상이며 한의원 사업 계획서라는 테마로 발표를 주고 있고요. 발표를 맡은 유수빈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좀 더 간단하게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동의수세보원 의원론을 활용해서 그 학사 전반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장고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상인 처방의 연조 엑기스화를 통한 한의원과 한약국의 판매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서로는 주목되는 내용이 많아서 생략하도록. 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앞선 조에서 사상학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 장준경을 시작으로 이제 병증 증상 중심으로 이제 동양의학을 체계화했다면, 이제 주갱에서 이제 허준 선생님으로부터 이재마 선생님의 동의수세보원으로 거쳐가면서 이제 인물 체질 중심의 새로운 의학이 창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기면 이제 장부론과 이제 진단기기 활용을 엮기 전에 앞서 진단기기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한계점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스캣이라는 그 스캐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체질 진단 기기가 있는데, 이건 안면이나 체형, 음성, 이와 같은 그 단서들을 중심으로 수치화해서 외형적인 특성을 진단하는 기기. 그리고 HRV라는 심박변이도 측정 기기도 있는데, 이건 자율신경의 어떤 변화를 측정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기하고, 맥파 및 모세혈관 검사도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혈관 탄성도와 그 혈이 얼마나 울체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진단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단기기는 먼저 외형과 수치적인 결과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장부론의 핵심인 물질 대사와 그리고 심리적인 작용 같은 정신작용을 직접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단순 현상 측정을 넘어서 메커니즘인 어떤 물질 대사, 그리고 심리, 정신 활동 같은 것을 읽어야 하는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장부론을 어떻게 정밀 진단기기와 엮어서 할 수 있을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사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체 조절자인 미박 혈정 상태를 반영하는 호르몬이나 대사 물질들을 타액이나 소변으로 측정하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QEEG 뇌파 분석도 있는데, 이제 전두엽의 뇌파를 측정해서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항진되어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뇌파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호응이는 반대로 이제 위협이나 웃는 행동이 좀 저하되어 있고 이제 다운되어 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들 역시 뇌파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DITI라는 중간에 I가 이제 인프라레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으로 체열을 시각화해서 이제 체질별로 열증이 있거나 한층이 있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걸 시각화한다는 그런 검사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전초랑 좀 차이를 두자면, 저희는 이제 사상인 처방의 연조 엑기스화라는 주제를 좀 중심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처방의 연조 엑기스가 무엇인가, 그 연조 엑기스가 무엇인가 말씀드리자면, 아마 연조 엑기스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생리학 실습 시간에 약간 이렇게 호 형태로 돼 있어서 젤로 이렇게 짜먹는 제형의 한약을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게 연조 엑기스고요. 이게 도입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탕제가 생각보다 그 국민들이 이제 한약을 복용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이게 휴대가 불편하고 그리고 표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이 무료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선뜻 이제 구매하기가 좀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조 엑기스를 도입했을 때 이제 상제의 약효도 살리고 그리고 현재 편의성까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과 즉시 투약 그리고 표준화를 통한 품질의 균일성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적인 측면을 말씀해 드리면 이 사상 포뮬라라는 체질별 맞춤 밸런스를 브랜딩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체질별 표준 라인업에 따라 태양, 태음, 소양, 호음인에 따라 이제 각각의 컬러를 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연도 엑기스화를 한의원과 한약국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주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단 기반의 도구와 같이 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한마디로 요즘 메타에 유행하는 그 객단가를 높이는 프리미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체질 관리 패키지로 체질 진단을 하고 그리고 생활 코칭을 하는 동시에 이제 한약에서 또 단가를 낮춰서 4주나 8주치의 연조 엑기스를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면 이제 연조 엑기스의 단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타깃 맞춤형 캠페인까지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주된 내용은 이제 계절성 질환이나 생애 주기별로 약간 특수한 계층의 그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수험생이라든지 직장인 같은 분들이 그 사례로 볼 수 있고 그분들을 이제 맞춤식으로 케어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합쳐서 수익 모델로 결정했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제 정기 구독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을 도입했을 때 재내원율이 상승하게 되고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한약국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이제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데 OTC와 체험 마케팅을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OTC라는 건 이제 오버 더 카운터로 이제 그 일반 의약품을 말하고요. 그리고 체험 같은 경우에는 QR 기반 체질 셀프 테스트를 각 약국마다 배치해서 이제 환자들이 QR을 딱 찍었을 때 자가 진단한 후에 즉시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추천받고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는 역시 복용의 편의성, 게다가 이제 맛과 향을 제형을 혁신하게 되면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한약이 맛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거부감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1020 세대까지 고객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차례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그 연구 주제を설정했던 거에 어떤 의의가 있느냐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그 의원론의 먼저 그 재해석, 그래서 경험의학에서 데이터 의학으로 나아가서 그 장부론을 현대 진단기기와 엮음으로써 어떤 그 수치화를 통해 환자에게 보이는 사상의학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과 치료의 불일치 해소라는 의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처음에 이게 진단을 정밀한 그 현대 기기로 하게 되면 만약에 치료 수단을 똑같이 그냥 양방적인 수단으로만 했을 때 사실 한의학의 어떤 정체성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 수단이 그 한의학의 뭔가 장점인 항제 복용을 원한다면 치료율도 올라가고 한의학의 정체성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현대 진단 기기와 연조 엑기스를 연결함으로써 진단 처방 복용의 원스톱 프로세스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도차로 넘어가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판단 시스템은 생각보다 공간과 인력적인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환자의 대기 시간도 길고요. 근데 만약에 연조 엑기스를 도입하게 되면 상전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공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의 회전율을 높이고 한의원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의료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이제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데 한약은 비싸고 맛없고 쓰다 이런 젊은 세대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브랜딩함으로써 뭔가 혁신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의원과 한약국의 약간 투트랙으로 한의원은 전문 치료를 하게 되고 한약국은 OTC나 생활관리 위주로 사업을 역할 분담을 한다면 먼저 기존의 치료 시장을 넘어서 예방 및 라이프 스타일 관리 시장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어서 이제 결론부를 말씀드리자면, 핵심 전략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상의학, 그것을 학문적으로 계승했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인 정밀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단을 융합시켰다는 점. 그리고 전통 탕제의 한계를 극복해서 제형의 혁신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요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 경쟁력과 유통을 어떤 식으로 확보했냐 요약하자면, 처음엔 이제 화상 포뮬라라는 브랜드로 신뢰도와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약간 프리미엄 약간 패키지처럼 정밀 진단 패키지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네온율과 매출을 증대한 동시에 이제 한약국은 OTC나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접근성과 재고 운영 효율을 확보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한의원과 한약국 병영 효율이 증대되고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이제 사상의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계속 높아지고 이제 시장성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네.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예, 질문 질문 받으세요. 네. 이게 도입하려는 진단기기 중에 맥스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성형과학 연구실에서 사용할 법한 그리고 매우 비싸고 덩치도 크고 관련 전공한 오퍼레이터를 또 따로 둬야 돼서 기기값이랑 인건비까지 있더라서 그런 비용이 엄청난 포션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기는 이제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을 해도 저걸 통해서 물질 메커니즘이나 정신작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물질 대사의 그 과정이라든지 정신작용을 직접 측정하는 장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물리적인 파라미터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들을 추측해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한의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패턴화하는 방식으로 나고 생각을 하고 저걸 제안해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이제 진단기기가 그렇게 고가의 장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점점 요즘의 추세가 네트워크 의원이라고 큰 병원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제에서 좀 비용을 절감하고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 남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조합 형식으로 해서 큰 기계를 드린다든지 병원 규모를 늘리는 형태로 해서 승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실질적인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어떻게 추론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아직 한의학의 깊이가 좀 낮아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추가 예. 질문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예.